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에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농어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150만 명에 대해 민생형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대학들은 환영한 반면 학부모들은 입시제도의 혼란과 공정성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의 정부 이송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본회의장 CCTV에 대한 증거 보존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장외 공세를 비난했습니다. 장마가 다시 북상해 모레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는 대신 열대야는 실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학원비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앞다퉈 학원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넉 달째 상승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도 열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유형 200m에서 박태환 선수가 예선을 통과해 내일 새벽 열리는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세상. 9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생계형 범법자 150만 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8.15 광복절에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이나 공직자들이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서민들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민들, 농민들 또는 소상공인 운전면허자 합치면은 한 150만 명 정도 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생계형 범죄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면허나 뺑소니 등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음주운전 첫 적발자나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없던 걸로 해주고 가벼운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을 어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경기 과열에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민들이 아직 경기 회복의 혜택을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구 준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치적이나 이념적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교체와 관련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게 근원적 쇄신은 아니라면서 국면 전환용이 아닌 국정의 효율과 성과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평소의 인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해 개각폭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임기 말쯤에는 대부분 대학들이 100% 입학 사정관제만으로 학생들을 뽑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계는 술렁였고 주무부처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임기 말쯤이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입학 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을 거라며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 임기 말쯤 되면은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그 입시 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교육계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당장 대입 제도를 100% 입학 사정관제로 전면 개편하는 게 아니냐는 당혹감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 안에 모든 대학교와 모든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과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입시 위주의 대입 제도를 전면 수술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일단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과 공정성 시비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인원이 증가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파문이 확산되자 이주호 교육과학부 차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달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입학사정관제는 향후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정부에 넘기는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본회의장 CCTV 화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간주해 정부로 이송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급히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왜 문 잠갔어요? 문 열라 그래 그러면. 오늘도 출근하지 않은 의장을 대신해 박계동 사무총장이 이송 방침을 밝히면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특별한 그 이유가 없으면 그것은 통과된 날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하는 게 이제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장님께도 민주당의 그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유 발생을 야당이 대리투표 의혹을 밝힐 열쇠라고 주장하는 국회 본청 CCTV 화면의 공개를 놓고도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송법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새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성토했습니다. 이 원천 무효화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자 선정한다고 그런다면 또 다른 이 평지풍파, 또 다른 효율이 만들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내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거리 홍보전을 개시합니다. 한나라당은 연일 민생 정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장외 공세를 비난했습니다. 국회를 버리고 100일간의 거리 투쟁에 나선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버릴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내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효 논란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상민 정책위 의장이 미디어법 무효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 김창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미디어법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수석 부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이 법률 전문가 긴급 토론을 주최했습니다. 재투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박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투표를 하는 게 인정되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선 통과될 때까지 계속 즉시 투표하는 행태가 가능해진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첫 번째 우려입니다. 이번 사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다수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을 때 이걸 시범적으로 표결에 붙여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표 단속을 해서 다시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는 이런 길을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재투표의 근거로 들고 있는 투표 불성립이라는 용어도 국회법엔 없습니다. 다만 국회법 해설집에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음 회규로 넘겨 완전히 새로 투표를 했지 이번처럼 곧바로 재투표한 적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에 대한 1차 투표는 실질적 그리고 형식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종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표 불성립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